안녕하세요. 소액부터 다가구까지 소다경매 지영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낙찰을 받았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저 지영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되는지 낙찰 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독! 네, 일단 첫 번째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내 물건의 사건 번호가 불려지고 내 이름이 채고가 매수인으로 호명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신분증을 들고 나가서 집행관님에게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은 나중에 내가 낙찰자라는 증거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 영수증을 챙겨서 법원 밖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많은 대출 상담사분들이 명함을 주실 거예요. 이 명함도 우리가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꼭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챙겨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일날에 서류 열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서류 열람은 필수는 아닙니다. 서류 열람을 하는 이유는 현재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 때, 또 두 번째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앞서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할 때 주로 봅니다. 내가 만약에 서류 열람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당일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후 3, 4시 이후에 열람을 하게 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경매계마다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7일의 기간이 지나면 매각허가 결정이 납니다. 이 매각허가 결정은 해당 경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매각허가 결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7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 확정이 나는데요. 이 매각허가 결정 확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럼 벌써 낙찰 때부터 매각허가 결정 확정 때까지 14일의 시간이 흘렀죠. 그럼 이때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낙찰 받으시고 바로 명도하러 달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간 안에 대출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알아보실 때에는 일단 대출 상담사 분이랑 상담을 하셔야겠죠. 대출 상담사 분은 우리가 법원에서 나올 때 굉장히 많은 대출 상담사 분의 명함을 받았죠.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돼요. 굳이 전화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자로 간략하게 사건 번호랑 성함이랑 주택수랑 대략적인 소득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상담사 분들마다 가지고 계신 대출 상품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받게 되겠죠. 그때 고려하셔야 될 게 일단 금리, 한도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단기 매도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중도 상한 수수료까지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대출도 다 알아봤고 매각허가 결정 확정도 났어요. 이 매각허가 결정 확정이 나면 집으로 우편 하나가 날라오는데요. 바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입니다.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이 대금 지급 기한일은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한 30일 내외로 잡혀요.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대출 상품을 찾고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 이후에는 우리가 명도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제가 매각허가 결정 확정 전까지는 대출만 알아보라고 말씀드렸고 이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 이후에는 명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명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연락처를 알아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류 열람을 했을 때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서류 열람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냈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고요. 서류 열람을 했는데 연락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지에 가서 대문에 쪽지를 부착하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한 4, 5일 이후에는 연락이 옵니다. 쪽지 내용은 안녕하세요. 낙찰자 땡땡땡입니다. 이사 일정 관련하여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이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연락처 땡땡땡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쪽지를 남기실 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크게 남기시지 마시고요. 점유자만 볼 수 있도록 작게 부착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열람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거나 쪽지를 부착하고 오셔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첫 연락을 시도하셔야겠죠. 꼭 전화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자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분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이 힘들었던 일, 과정들을 다 충분히 들어주시고 첫 통화에서 모든 협상을 다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상하다 보면 명도하는 과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장할 땐 주장을 하지만 첫 통화만큼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연락을 하시다 보면 점유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보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사비를 요구하시던가 아니면 이 이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제 집행했을 때랑 비교를 해서 이사비랑 이사 일정의 기준점을 잡으셔야겠죠. 그 기준점 안에서 점차 협의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명도라는 게 사실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어요.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협의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만에 안 되네? 강제 집행할까? 명도 너무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명도 유형별로 해서 케이스들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명도는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안에 이제 잔금을 치르셔야겠죠. 잔금을 치르실 때는 꼭 인도명령 신청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낸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하실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명도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점유자랑 협의를 잘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리미리 해두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받으실 때 법무사님에게 말씀드리면 이 인도명령 신청은 보통 서비스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잔금을 내면은 그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리되는 데까지는 한 2, 3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법적으로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는 잔금 시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잔금을 내고 나면 30일 전후로 배당 기일이 잡혀요. 이 배당 기일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낙찰 대금에서 비용이 빠지고 배당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겠죠. 이 배당을 해주는 날을 배당 기일이라고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일 그 이후에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지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배당 기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당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명도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분들이 꼭 다 이사 나가고 난 뒤에 이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주셔야 됩니다. 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이사 나간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만 받고 배당을 받으시고 나서 이사를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 주기 전에는 이사가 다 나갔는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될 여지가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해서 배당도 받고 나가시고 명도까지 다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그 목표 있잖아요. 단기 매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실거주가 될 수도 있죠. 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구독! 아마 이 낙찰 후 과정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 안에서 보호받는 낙찰자이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다 해결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들 낙찰 후 과정 천천히 차근차근 다 해결해 나가시고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수익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